은행 직원의 차가운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고객님, 3개월째 연체 중이신 대출 3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총 연체액이 1억 2천만 원인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입금이 안 되시면 법적 조치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서연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눈을 깜빡였습니다. 대출? 1억 2천? 무슨 소리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대출 받은 적이 없는데요. 잘못 거신 거 아닌가요? 고객님 성함이 이서연님 맞으시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2로 시작하시고요. 3년 전부터 순차적으로 받으신 대출 3건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연의 손에서 설거지용 스펀지가 싱크대로 떨어졌습니다. 3년 전이라면 결혼 직후였습니다. 그때 남편 재훈이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서류에 도장 좀 찍어달라고 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이거 회사 서류인데 형식상 배우자 동의가 필요돼. 그냥 쓱 사인만 해주면 돼. 당시 서연은 신혼의 달콤함에 취해 남편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서류 내용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남편이 가리키는 곳에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그게 고작 3번이었을까요? 아니, 그보다 더 많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고객님? 계신가요? 은행 직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고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직접 은행에 가서 확인해 봐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신분증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서연은 멍하니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1억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그녀가 평생 모을 수 있을까 싶은 거액이었습니다. 전업주부인 그녀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재훈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편안한 표정으로 구두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왔어. 저녁 뭐야? 배고파 죽겠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보이며 물었습니다.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은행에서 연락 왔는데 내 명의로 대출이 1억이 넘는다는데? 재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태연한 척 웃음을 지으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 그거? 걱정하지 마. 회사 운영자금 때문에 일시적으로 필요해서 내 명의 좀 빌린 거야. 곧 정리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마. 명의를 빌렸다고? 그럼 내가 갚아야 하는 거 아니야? 지금 3개월째 연체 중이래. 이번 주까지 안 갚으면 법적 조치 들어간다는데.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훈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은행들이 원래 그렇게 겁을 주는 거야. 별거 아니니까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알아서 한다는 게 뭐야? 3개월이나 연체됐다는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말하면 너 이렇게 난리 칠 것 뻔하잖아. 괜히 걱정시키기 싫어서 안 한 거야. 재훈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리모컨을 집어들고 TV를 켰습니다. 화면에서는 저녁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결혼 5년 차 서연은 재훈을 믿고 경력을 포기하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재훈이 운영하는 작은 무역회사가 안정적이라는 말을 믿었고 아이를 낳으면 육아에 전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아이는 생기지 않았고 재훈은 점점 더 늦게 귀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코를 고는 재훈을 보며 답답함과 배신감이 교차했습니다. 새벽 3시 서연은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재훈의 서재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여러 장의 서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출 계약서, 신용카드 발급 신청서 등 모두 서연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서류를 하나씩 펼쳐보니 총 5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고 신용카드도 7장이나 발급되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서류 사이에서 발견한 독촉장들이었습니다. 이미 6개월 전부터 연체 안내문이 집으로 배송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재훈이 우편물을 먼저 확인하고 숨겨왔던 게 분명했습니다.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서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총 금액을 계산해보니 대출금만 1억 8천만 원, 신용카드 미결제액이 3천만 원, 합계 2억 1천만 원이 그녀의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서연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20대부터 성실하게 쌓아온 신용이 순식간에 무너진 것입니다. 더 끔찍한 건 이 모든 게 남편의 의도적인 행위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일부러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차렸습니다. 재훈이 식탁에 앉자 서연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솔직하게 말해줘. 내 명의로 된 빚이 정확히 얼마야? 재훈은 김치찌개를 한술 떠먹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정확히는 나도 잘 모르겠어. 한 1억 좀 넘을 거야. 1억이 아니라 2억이 넘어. 어젯밤에 서재 서랍 다 확인했어. 재훈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그는 서연을 쳐다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내 서재를 뒤졌다고? 남편 물건 함부로 뒤지는 게 어디 있어? 물건이 아니라 내 인생이 걸린 문제야. 왜 나한테 말하지 않고 내 명의로 그렇게 많은 빚을 만들었어?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재훈은 짜증스럽게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원래 돈이 필요한 거야. 내 명의로는 한도가 다 찼고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었던 거잖아. 부부가 뭐가 따로 있어? 그럼 미리 말을 하고 동의를 구했어야지. 몰래 내 도장 찍어서 대출받는 게 말이 돼? 에휴, 말하면 이렇게 난리 칠 것 뻔하니까 안 한 거지. 지금 봐, 내 판단이 맞았잖아. 재훈은 넥타이를 매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이 다급하게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대로 갈 거야? 이거 어떻게 할 건데? 내가 알아서 할 거라니까. 신경 끄고 집안일이나 잘해. 쿵. 현관문이 거칠게 닫히는 소리가 아파트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은 텅 빈 거실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은행 상담실의 차가운 공기가 서연의 피부를 파고들었습니다. 고객님, 확인 결과 총 5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셨고 현재 신용등급이 8등급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담당 직원이 모니터를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서연의 금융거래 내역이 적나라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3년 전부터 시작된 대출 기록들이 빼곡하게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제가 한 거라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네, 모두 고객님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로 처리된 대출입니다. 법적으로는 고객님께서 직접 신청하신 걸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저는 내용을 전혀 몰랐어요. 남편이 회사 서류라고 속여서. 안타깝지만 그건 부부간의 문제이고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명의자이신 고객님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직원의 말에 서연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자신이 채무자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가 이 빚을 다 갚아야 한다는 건가요? 명의자가 고객님이시니까요. 다만 배우자와 함께 상환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온 서연은 은행 로비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1번, 2번, 3번, 10번째 전화에서야 재훈이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전화를 해대는 거야? 회의 중이라니까. 당장 은행 좀 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할 것 같아. 은행은 무슨 은행? 내가 바쁘다고 했잖아. 내 신용등급이 8등급이래. 8등급.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 전화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재훈이 한숨을 크게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한테 왜 화를 내는 건데? 내가 내 명의로 대출받아서 연체시켜놔서 그런 거잖아. 목소리 좀 낮춰. 사람들 다 쳐다본다. 나 진짜 바쁘니까 나중에 집에서 얘기하자.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꽉 쥐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은행 로비에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은 평소 자주 가던 마트에 들렀습니다. 장을 보려고 카트를 끌고 계산대에 섰는데 신용카드가 승인 거부되었습니다. 고객님, 다른 카드 있으신가요? 계산원의 말에 서연은 당황해서 다른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그 카드도 거부되었습니다. 뒤에 줄 서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현금으로 할게요. 서연은 지갑을 뒤져 현금을 꺼냈습니다. 다행히 3만 원이 있어서 급한 식재료만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마트를 나와 집으로 걸어가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아보니 또 다른 금융기관의 추심 전화였습니다. 이서연 고객님 맞으시죠? 신용카드 대금 연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제가 지금 사정이 좀 현재 327만 원이 3개월째 연체 중이십니다. 이번 주 내로 최소 50만 원이라도 입금하지 않으시면 서연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5분도 안 되어 다른 번호로 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카드사였습니다. 집에 도착할 때까지 총 7통의 추심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연은 현관문을 잠그고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쇼핑백에서 흘러나온 우유팩이 바닥에 굴러다녔지만 주울 기력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재호는 밤 11시가 넘어서야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습니다. 서연이 거실 소파에서 기다리고 있는 걸 보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직 안 잤어? 불 다 꺼놓고 뭐 하는 거야? 앉아. 얘기 좀 하자. 서연의 단호한 목소리에 재호는 마지못해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연은 오늘 받은 추심 전화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추심 전화가 12통 왔어. 은행, 카드사, 대부업체. 이게 다 내 명의로 된 거야. 당장 정리 좀 해줘. 재호는 휴대폰 화면을 대충 훑어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어. 내일 회사 자금 좀 돌리면 정리할게. 내일? 그 말 벌써 한 달째 하고 있잖아. 아니, 진짜 이번엔 확실해. 거래처에서 입금 들어오기로 했거든. 재훈의 말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그동안 수없이 들었던 조금만 기다려. 곧 해결될 거야 라는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솔직하게 말해줘. 회사 상황이 정말 어떤 거야? 내가 알아야 대책을 세우지. 재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작년부터 거래처 몇 군데가 끊겼어. 코로나 이후로 무역 물량이 확 줄었거든. 그래서 운영자금이 부족해진 거야. 그럼 회사를 정리하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 아니야? 왜 내 명의로 자꾸 대출을 받는 거야? 회사를 정리하면 우리 먹고 살 게 뭐가 있어? 조금만 버티면 살아날 수 있다고. 재훈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조금만 버티다가 내 신용이 완전히 박살났어. 오늘 마트에서 카드가 안 됐어.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그게 뭐가 대수라고 그래. 현금 쓰면 되잖아. 재훈의 무신경한 대답에 서연은 치가 떨렸습니다. 대수가 아니라고? 내 인생이 걸린 문제야. 신용불량자가 되면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아오, 시끄러워. 내가 해결한다니까 왜 자꾸 닥달이야? 재훈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쿵 하는 문 닫히는 소리가 서연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결심을 하고 오랜만에 친정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결혼 후 남편 자존심 상한다며 친정과 거리를 두라는 재훈의 말에 거의 연락을 끊고 지냈었습니다. 엄마 나야. 어머 서연아? 웬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서연은 그만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모든 상황을 설명하는 동안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서연아, 당장 그 집에서 나와. 엄마가 변호사 알아볼게. 하지만 재훈 씨는 곧 해결한다고. 정신 차려. 그 사람 말 믿고 있다가 너만 신용불량자 되는 거야. 일단 법적으로 대응해야 해. 어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 서연은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부부간의 작은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서연은 노트북을 켜고 배우자 명의 무단 대출을 검색했습니다. 화면에는 수많은 피해 사례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한법률 상담 게시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배우자가 명의를 도용해 만든 빚은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즉시 경찰에 고소하고 채무부인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을 고소한다? 5년을 함께 산 남편을? 하지만 그 남편이 자신의 인생을 담보로 빚을 만들었다는 사실도 명백했습니다. 서연은 며칠간 고민 끝에 법률 상담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가 소개해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을 때 마음은 무거웠지만 이제는 진실을 마주해야 할 때라는 걸 알았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 변호사가 서연을 맞이했습니다. 앉으세요. 전화로 대략적인 상황은 들었습니다만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3년간의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서연이 가져온 대출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총 5개 금융기관, 대출금 1억 8천, 신용카드 미결제 3천. 심각한 상황이네요. 제가 법적으로 이 빚을 갚지 않을 방법은 없나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타깝지만 명의자가 본인이시고 서류에 본인의 도장과 서명이 있다면 법적으로는 본인의 채무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제가 내용을 몰랐어요. 남편이 속였다고요. 그 점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사기 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고소는 가능합니다. 또한 이혼 시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청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요. 서연은 이혼이라는 단어에 움찔했습니다. 아직 그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일단은 남편분과 대화를 시도해 보시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중요한데요. 변호사가 메모지에 무언가를 적어 건넸습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들입니다. 첫째, 본인 명의의 모든 통장과 카드를 확인하고 거래 내역을 출력하세요. 둘째, 남편 회사의 실제 경영 상태를 파악하세요. 셋째,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본인 명의로 더 이상 대출이나 카드 발급이 안 되도록 조치하세요. 서연은 메모지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의 말이 차갑게 느껴졌지만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법률 사무실을 나온 서연은 곧장 집 근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를 조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고객님, 총 8개의 계좌가 조회됩니다. 그런데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중 4개 계좌는 현재 압류 상태입니다. 압류요? 네, 채권자의 요청으로 법원에서 압류 명령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계좌가 압류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좌들, 직원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최근 3개월간 대출금이 입금되자마자 전액 인출된 기록이 있네요. 서연은 거래 내역을 출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 사용지 10장 분량의 내역서를 받아들고 카페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아 거래 내역 유계속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대출금이 입금되면 몇 시간 내로 재훈의 회사 계좌로 이체되었고 그 돈은 다시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나갔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유흥업소와 명품 매장에서의 카드 사용 내역이었습니다. 서연이 전혀 모르는 곳들이었습니다. 강남 클럽 마이너스 350만 원, 청담동 바 마이너스 180만 원, 명품관 마이너스 520만 원.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재훈은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유흥과 사치에 돈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휴대폰으로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벨에서 받았습니다. 왜? 지금 어디야? 당장 만나야겠어. 회사에 있는데. 무슨 일인데 그래? 거기서 나와. 30분 후에 집 앞 카페에서 보자. 서연의 단호한 목소리에 재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았어. 가는데 시간 좀 걸릴 거야. 1시간을 기다린 끝에 재훈이 카페에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달리 머리도 산발하고 옷차림도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말없이 거래 내역서를 재훈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설명 좀 해줄래? 재훈이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걸 어디서 구한 거야? 은행에서 정식으로 출력받았어. 4명의 계좌니까 내가 볼 권리 있잖아. 이건 강남 클럽에서 350만 원? 명품관에서 520만 원? 이게 회사 운영자금이야?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슬쩍 쳐다보았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건 거래처 사람들 접대하느라. 거짓말하지 마. 나 바보 아니야. 이 시국에 무슨 접대를 이렇게 해? 재훈은 변명을 찾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연은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명품관 거래는 뭐야? 누구한테 선물한 거야? 그건 재훈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다른 여자 있지? 재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것이 곧 대답이었습니다.
미안해. 재훈의 짧은 사과에 서연은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내 명의로 2억 넘는 빚을 만들고 다른 여자한테 명품을 사주고 그런데 미안하다고? 서연아, 사정이 복잡해서. 복잡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거잖아. 다 계획적이었던 거지. 내 명의를 이용해서 돈을 빼돌리고 다른 여자한테 쓰고.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카페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손님, 조용히 좀 해주시겠어요? 서연은 가방을 집어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에 가서 짐 싸. 이혼할 거야. 서연아, 잠깐만. 재훈이 서연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서연은 뿌리치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재훈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옷들 사이에서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재훈의 재킷 주머니에서 호텔 키카드가 나왔습니다. 날짜를 확인해 보니 불과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서연이 집에서 대출 걱정에 잠을 못 이루던 바로 그날 재훈은 다른 여자와 호텔에 있었던 것입니다. 더 찾아보니 명품 가방 영수증도 나왔습니다. 구매자 이름이 재훈으로 되어 있었지만 서연이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브랜드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훈이 들어온 것입니다. 서연아, 얘기 좀 하자. 서연은 영수증과 키카드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얘기? 뭘 더 얘기해? 증거는 차고 넘치는데. 그건 일시적인 실수였어.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서 정신이 없었고. 실수? 호텔 키카드가 실수야? 명품 가방이 실수야? 서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 여자가 누군데? 얼마나 오래된 거야? 재훈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1년 정도 됐어. 회사 직원이야. 1년. 서연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지난 1년간 자신은 남편을 믿고 기다렸는데 그 사이 재훈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혼 서류 준비할게. 변호사랑 상담도 끝났어. 서연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그 여자랑은 끝낼게. 빚도 내가 다 갚을게. 무슨 돈으로? 내 명의로는 한도 다 찼고 내 명의는 이미 신용불량 직전이야. 회사를 정리하고 다시 시작할게. 제발. 재훈이 서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서연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늦었어.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용서할 수가 없어. 서연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문 밖에서 재훈이 노크하며 애원했지만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혼자 방에 앉아 지난 5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재훈을 믿고 경력을 포기했던 순간, 시댁 식구들 눈치 보며 살았던 순간, 아이가 생기지 않아 미안해했던 순간들. 모든 게 헛된 시간이었다는 생각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일찍 일어나 짐을 쌌습니다. 많은 것을 가져갈 필요는 없었습니다. 옷 몇 벌과 서류들, 그리고 결혼 전 어머니가 준비해 주셨던 금반지 몇 개만 챙겼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잠든 재훈을 보며 한순간 망설였지만 이내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과의 미래는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재훈이 부스스한 머리로 일어났습니다. 어디가? 친정에 갔다 올게. 짐을 왜 챙겨? 설마. 당분간 거기서 지낼 거야.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 서연아. 재훈이 다급하게 뒤따라왔지만 서연은 뒤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재훈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친정으로 돌아온 서연을 어머니는 말없이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울어. 실컷 울어. 서연은 어머니 품에서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본격적으로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재훈의 사기 행위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명예 도용 및 사기죄로 고소합니다. 배우자가 제 동의 없이 제 명의로 대출을 받고 그 돈을 유용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서연이 제출한 증거 서류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네요. 대출 서류, 거래 내역, 유흥업소 사용 내역. 이 정도면 입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조사가 필요하니 한 달 정도 걸릴 겁니다. 남편분도 소환해서 진술을 받아야 하고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든 것입니다.
고소장을 제출한 그날 저녁 재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나 경찰서에서 연락 왔는데 내가 나를 고소했어? 응. 미쳤어? 남편을 고소하면 어떡해? 내가 먼저 나를 배신했잖아. 내 명의를 도용한 건 범죄야. 서연아, 제발 고소 취하해줘. 내가 전과자 되면 우리 어떻게 살아? 우리는 이미 끝났어. 이혼 소송도 준비 중이야. 정말 이러려고? 5년을 함께 산 게 아무것도 아니야? 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5년이 아깝긴 해. 하지만 내가 날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봐. 나는 내 아내가 아니라 그냥 이용당한 거였어. 나도 힘들었어. 회사가 안 되니까. 그래서 다른 여자 만나고 내 돈으로 명품 사준 거야? 그게 힘들어서 한 짓이야? 재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보자. 더 이상 할 말 없어. 서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주 서연은 채권단과의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각 금융기관을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제 명의로 된 대출이지만 실제로는 남편이 무단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현재 형사고소도 진행 중이고요. 채권단 담당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명의자이신 고객님께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담당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분이 주채무자로 되어 있고 고객님이 연대보증인이라면 협상 여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 문제와 함께 다뤄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남편의 귀책 사유를 명확히 입증하고 채무도 남편에게 귀속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날아온 서류를 보고 서연은 절망했습니다. 재산가압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준비하는 것 같네요. 변호사의 말에 서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재산이 뭐가 있나요? 친정에서 받으신 금반지들, 그리고 결혼 전에 모으셨던 예금. 그것까지 가져간다고요? 명의자가 고객님이니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서연은 어머니가 평생 모아 준비해 주신 금반지들을 생각하며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혼자 방에 앉아 앞날을 고민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취직도 어렵고 집도 구하기 힘들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정말로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구직 사이트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5년의 경력 단절이 있었지만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여러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면접을 보러 간 곳에서는 경력 단절이 너무 길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서연은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습니다. 시급 9,000원, 하루 8시간 근무.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었습니다. 많지 않은 돈이었지만 서연에게는 희망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버는 것,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카페에서 일하며 서연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저도 전 남편 때문에 신용불량자 됐었어요. 동료 직원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5년 걸렸어요. 조금씩 갚고 법적으로 싸우고 힘들었지만 결국 벗어났어요. 5년.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해결할 수 있어요. 미영의 말에 서연은 힘을 얻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 결과 남편분의 사기 혐의가 인정됩니다. 검찰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그럼 제 명의의 빚은 어떻게 되나요? 형사적으로는 남편분이 처벌받지만 민사적인 채무 문제는 별개입니다. 다만 이혼 소송에서 이 부분을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서연은 작은 승리라도 얻은 것에 안도했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재훈을 마주한 건 고소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재훈은 초췌해 보였습니다. 한때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눈빛도 흐려져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명예 도용 및 부정한 재산 사용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피고 측 입장은? 재훈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며 재산 사용에 대해서는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것이었음을 주장합니다. 서연의 변호사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증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피고는 원고 명의로 총 2억 1천만 원의 채무를 만들었고 그중 상당 부분을 유흥 및 혼외관계 유지에 사용했습니다. 거래 내역서와 호텔 키카드, 명품 영수증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살펴보더니 재혼을 쳐다보았습니다. 피고, 이에 대해 해명하시겠습니까? 재혼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법정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혼의 인정으로 상황은 명확해졌습니다. 재판은 서연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재혼의 귀책 사유가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판결이 나기까지 몇 달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서연은 카페에서 일하며 조금씩 생활을 안정시켜 나갔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서연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엄마, 제가 폐만 끼치네요. 무슨 소리야? 내가 다시 일어서는 게 중요한 거지.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 어머니의 따뜻한 말에 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카페 일이 익숙해지면서 서연은 여유가 생겼습니다. 틈틈이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재무상담사 자격증 따볼까 해요. 미영에게 말하자 그녀가 응원해 주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본인이 겪은 일이 있으니까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서연은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피해를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6개월 후 드디어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혼을 인정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또한 원고 명의의 채무 중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가 책임지도록 한다.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완벽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최소한의 정의는 실현된 것입니다. 법정을 나서는 서연에게 재혼이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더 이상 할 말 없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재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날 어떻게 망쳤는지 알아? 알아. 다 내 잘못이야. 알면서 왜 그랬어? 서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나도 몰라. 사업이 안 되니까. 도망치고 싶었나 봐. 도망치려고 내 인생을 담보로 잡은 거야? 그게 말이 돼? 재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연락하지 마. 위자료랑 채무 갚는 것만 제대로 해. 서연은 돌아서서 법원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재훈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판결 이후 서연의 삶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채권단과의 협상도 진전이 있었습니다. 법원 판결을 근거로 채무 중 일부를 남편에게 이전시킬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서연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몇 달에 걸친 협상 끝에 서연의 신용등급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8등급에서 6등급으로 그리고 5등급으로 1년이 지났을 때 서연은 재무상담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합격하셨습니다. 합격 통지를 받은 날 서연은 어머니와 함께 외식을 했습니다. 자랑스럽다 우리 딸.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요. 내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어머니의 말에 서연은 뭉클해졌습니다. 자격증을 딴 후 서연은 작은 상담소에 취직했습니다. 채무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비영리 단체였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면접에서 한 말이었고 그것이 채용의 결정적 이유가 되었습니다. 상담소에서 일하며 서연은 자신과 비슷한 사연의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남편이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도 같은 일을 겪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방법이 있어요. 서연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을 했습니다. 법적 대응 방법, 채무 협상 노하우, 신용 회복 과정, 모든 것이 살아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상담을 받은 한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특별한 건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서연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이제 상담소의 팀장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헌신과 전문성을 인정받은 결과였습니다. 서연 팀장님, 오늘 강연 준비 다 되셨죠? 동료가 물었고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준비 완료했어요. 오늘은 대학교에서 재무자립과 법적 보호라는 주제로 강연하는 날이었습니다. 서연의 이야기를 들은 교수님이 특별히 요청한 강연이었습니다. 강당에는 200여 명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재무상담사 이서연입니다. 오늘은 제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서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나갔습니다. 남편의 배신, 명예 도용, 2억의 빚, 그리고 극복 과정. 학생들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3년이 걸렸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기에 가능했습니다. 강연을 마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여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 남편분은 지금 어떻게 되셨나요? 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이혼 후로 연락하지 않았거든요. 다만 위자료와 채무는 제대로 갚고 있다고 들었어요. 또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용서하고 다시 시작할 수도 있었잖아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 없어요. 그때 용서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겁니다. 때로는 관계를 끝내는 것이 서로를 위한 최선일 수 있어요. 강연이 끝난 후 몇몇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비슷한 상황이에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상담소로 연락 주세요. 서연은 명함을 건네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 서연은 친정 어머니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이제는 서연이 직접 식비를 내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엄마, 제가 오늘 월급 받았어요. 이거 받으세요. 서연이 봉투를 내밀자 어머니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내가 모아야지. 엄마가 저 키울 때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이제 제가 효도할 차례예요. 어머니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딸 정말 많이 컸다. 엄마 덕분이에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사 후 혼자 산책을 나선 서연은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강물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서연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나야. 재훈의 목소리였습니다. 2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냥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잘 지내요. 그쪽은요? 나도. 뭐 그럭저럭.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아, 나 정말 미안해. 내가 잘 지낸다니 다행이야.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혹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재훈은 볼 수 없었지만요. 안 돼요.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아요. 그래. 알았어. 행복하게 살아. 당신도요. 전화를 끊은 서연은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먹먹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채무 문제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서로 도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서연의 제안에 상담소 소장님이 적극 찬성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예요. 예산 지원해드릴게요. 커뮤니티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수백 명의 여성들이 가입했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위로하고 조언했습니다. 서연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법적 대응 시작했어요. 감사합니다. 댓글들을 읽으며 서연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3년이 되던 해 서연의 신용등급은 2등급까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모든 채무를 청산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고객님. 모든 대출이 상환 완료되었습니다. 은행 직원의 말에 서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행을 나온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자신을 위한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어머니, 동료들, 그리고 상담소에서 만난 친구들이 함께했습니다. 채무 청산 축하해요. 정말 대단해요, 서연님. 축하 인사가 쏟아졌습니다. 서연은 샴페인 잔을 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여러분의 응원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모두가 잔을 부딪히며 축배를 들었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 서연은 혼자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5년 전 남편에게 속아 2억의 빚을 떠안았을 때 앞으로의 삶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이제 서연에게는 안정적인 직장이 있었고 신용도 회복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찾았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서연은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전문 상담사로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돕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하는 것.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출판사와의 미팅에서 서연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꼭 책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편집자의 말에 서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1년 후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제목은 2억의 빚, 그리고 자유였습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서연은 전국을 다니며 강연했습니다. 여러분,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서연의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어느 날 강연이 끝난 후 한 여성이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남편 명의 도용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연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방법이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여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희망이 생겼어요.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원했던 삶이었습니다. 고통을 겪은 사람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어주는 것. 그날 밤 서연은 새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2년 전 어머니의 도움으로 작은 원룸을 얻었고 이제는 스스로 장만한 투룸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온전히 자신의 공간이었습니다. 많이 왔네. 서연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새로운 글이 올라온 것입니다. 서연님 덕분에 채무 협상 성공했어요. 감사합니다. 서연은 댓글을 달았습니다. 축하드려요. 앞으로도 파이팅 하세요.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유의 공기는 달콤했습니다.